네, 이번 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대규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7대 대형 기술 기업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무려 5곳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죠? 네, 이번 주 발표하는 기업들은 모두 5곳. 우선 현지 시간 29일에는 장 마감 후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 다음 날인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AI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인 만큼 실적 발표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31일에는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애플의 3분기 실적은 아이폰 16의 초기 판매 성과가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낼 경우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넉 달 만에 탈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뉴욕 증시가 각 기업의 호실적에 따른 종목 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먼저 조금 선반영하면서 좀 상승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그 지수 자체가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그 해당 기업 실적에 따라서 약간 쏠리는 그런 모습들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희비도 교차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실적 발표 외에도 이번 주에 증시에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또 있다고요. 네, 역시 가장 큰 요인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입니다. 예. 이 현재 차기 대통령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접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증시에서도 어느 후보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석유와 제약, 금융,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해리스 부통령 당선에 건 투자자들은 친환경 관련주인 2차 전지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무게를 두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후 회복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고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앤디 제시 아마존 CEO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해서 안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군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고요. 증시에도 상당한 충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과 물가 등 여러 가지 또 주요 경제 지표들도 함께 발표가 된다고요?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더해서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거 공개가 되면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올해 중 가장 바쁜 한 주를 보낼 전망입니다. 우선 29일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9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강한 고용시장 흐름이 나타나면 연준의 다음 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그 다음 날인 31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9월 PCE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지난 9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1% 오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전달인 8월 PCE 물가지수는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 전망대로라면 8월에 이어 9월에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 밖에 연준 위원들은 미국 대선 다음 날인 6일부터 시작되는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주간에 돌입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실적과 경제지표 발표만 해도 상당히 이벤트가 적지가 않은데 여기에다가 지금 중동 리스크까지 또 증시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도 큰 충돌이 있었죠. 네, 주말 동안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대규모 재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세 차례 공습을 하고 이란은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나선 건데요. 다만 당초 우려와 달리 석유 시설이 아닌 군사 시설의 공격이 집중되며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석유 공급 중단에 대한 위협은 일단 해소가 됐지만 중동 지역의 분쟁 확대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미 대선과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와 함께 미국 국채 수익률도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거란 전망에 국채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방향키를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코스피는 간만에 2,600선을 탈환을 하긴 했어요.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장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각각 1.13%, 1.8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주 코스피 밴드로 2,540에서 2,670선을 제시를 했는데요. 투자자들과 시장의 시선은 기업별 실적에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1일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이 포함된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빅테크와 더불어 국내 기업 실적을 주시하면서 경계심을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결과를 지켜보려는 경계심이 증시에 유입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위험선호 심리는 주도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에 더해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특히나 좀 주목해서 국내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 환경과 전망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